2017년 3월 1일 터키 코자일리주 도시 카라뮤셀의 시린묘지 부둣가에서 한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던 그때 행사를 진행하던 잠수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거나 한 영상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뭐 전문 잠수부가 그렇죠. 익사하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차고 있는데. 전문가인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남성이 넥타이를 풀고 부두에서 바다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뛰어들죠. 반대편. 네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다급한 상황에서 물속으로 뛰어든 사람은 바로 카르미셀 시장인 이스마일 을드름 씨입니다. 참고로 당시 행사는 1958년 이 부둣가 인근 이즈미트만에서 소형 여객선 SS 위스퀴다르호가 침몰한 참사를 애도하기 위한 행사로요. 당시 이 을드름 시장은 연설을 하고 있었고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카네이션 화환을 수면 위에 띄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이런 변이 생긴 거였습니다. 이게 연설하던 중에 네네. 또 사람들 다 앞에 있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저렇게 뛰어든다는 게. 저 정도의 그 반응 속도라면 뭐 생각을 하고 뛰어든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위기 속에서 발휘된 시장의 용감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본 국민들은요.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그 시민을 꼭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을드름 시장을 보고요. 진정한 시장의 모습이라며 그의 리더십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방금은 물불 안 가리고 자신을 내던진 시장의 용감한 리더십에 온 시민이 감동을 했다면 2017년 3월 22일 영국 런던 도심에 갑자기 테러가 발생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갑자기 차에서 내린 테러범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칼을 마구 휘둘러서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약 20여 명에 이르는 정말 안타까운 참사였습니다. 그 테러가 벌어졌던 당시 범인의 칼에 찔린 경찰 키스 파머도 길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테러범의 칼부림을 피해 모두가 몸을 피하는 급박한 상황. 그런데 한 남자가 쓰러진 경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영국의 외무차관 토비아스 엘 우드였습니다. 그리고 지혈을 위해 손으로 그 경찰의 자상 부위를 압박하며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시도했습니다. 어디서 총격전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경찰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 뒤에 알고 보니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엘우드 차관의 동생이 지난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그만 희생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무차관 엘우드는 자신의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당시처럼 소중한 자신의 국민을 지키지 못할까 봐 그렇게 앞뒤 보지 않고 뛰어든 거였습니다. 이 외무차관의 살신성인의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경찰관은 끝내 이제 숨을 거두었고요. 주변을 많이 안타깝게 했다고 합니다. 용사는 프로다를 입는다.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뭐야? 잠깐만. 약간 공포 영화 같기도 하고. 네. 뭐야 이게? 이 사진들이요. 패션 화보. 자, 그것도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 이탈리아 보고 2014년 4월입니다. 가정폭력으로 희생되는 여성들의 현실을 고발하고자 탄생한 화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화보가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 보고에 실리기까지 한 사람의 강인하고 굳은 의지 그리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탈리아 보고를 28년간 이끌어온 전 편집장 프랑카 소짜니입니다. 그녀는 상업적인 성격 대신에 용사, 투사에 가까운 성격으로 유명한데요. 먼저 2005년 7월 화보 Makeover Madness라는 주제의 화보에서는요. 뷰티를 빼놓을 수 없는 패션 매거진에서 병적인 성형수술을 돌직구로 적나라하게 비꼬아서 충격을 줬고요. 또 2010년에는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건을 일으킨 영국 정유사를 비판하는 화보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명한 화보는 2008년 7월의 블랙 이슈, 오로지 흑인 모델들로만 꽉 채운 화보였는데요. 당시 흑인 모델이 거의 퇴출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차별이 심하던 패션계의 이면을 후악 꼬집은 이 화보는요. 멋있다. 재발행만 3번. 야. 인종적 편견이 가득하던 패션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며 큰 획을 그었던 화보였습니다. 야, 멋지네요, 이분. 사회적 메시지를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화보로.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화보가 발표가 될 때마다 아니 옷을 팔 생각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비평가, 광고주들과 밀당을 벌여야 했고요. 1988년에 이탈리아 보고의 정식 에디터가 됐을 때는 실제로 광고 수입이 뚝뚝 떨어지기도 했지만요. 뚝심의 프랑카 편집장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남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당신의 생각과 자유는 속박당한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리더의 역할을 하는 분의 특종이 더 있습니다. 나 한석규 성대모사는 정수문제.
위구신세요. 죄송합니다. 똑같은데요? 예. 네. 자, 바로 그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또 골든타임의 실제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입니다.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의사로서 빛을 발한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일화가 있었죠. 2011년 1월 우리나라의 3호 주얼리 호우가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됐을 당시에 다행히 총 21명의 선원들은 전원 구출됐지만 그 과정에서 석혜균 선장은 해적들에게 치명적인 총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오만에 급파된 이국종 교수는 석 선장이 이곳에 더 있다가는 사망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응급의료 전용기인 에어 앰뷸런스로 석 선장을 대한민국으로 이송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에는 에어 앰뷸런스가 단 한 대도 없는 상황. 그리고 스위스제 에어 앰뷸런스는 빌리는 전세 비용이 무려 4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석 선장의 생명이 위태로운 긴박한 상황에서 국내 정부 측과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자 청와대가 비용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주십시오. 제 이름으로라도 전용기를 빌리겠습니다. 결국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의 의지로 석 선장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국종 교수는 대학병원 중증외상센터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거처 없이 떠드는 환자도 조건 없이 치료해서 적자 8억 원의 의사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는데요. 그에겐 수술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따지기 전에 당장 구해야 할 생명이 더 중요한 진짜 인수를 펼치는 의사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역할은 이렇게 특별한 능력보다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 몫을 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 이거 안 되는데. 모든 게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그럼요. 라는 느낌이 레트로죠, 레트로. 듭니다. 지난 2010년 8월 칠레 북부 코피아포 인근 산호세 광산에서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일하던 33명의 광부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굴러떨어진 바위. 이 바위는 무게만 약 70만 톤으로요. 크기가 무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2배였습니다. 와우. 이 바위가 정말 거짓말처럼 광산의 입구를 턱 하고 막아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광산에 갇혀버린 33명의 광부들. 그런데 절망의 암흑 속에서 혼란에 빠진 광부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사람. 바로 광부 33명의 작업반장 루이스 우르수아입니다. 절망은 절망일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출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광산에 갇힌 광부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한 우르수아. 게다가 우르수아 반장님이 생존에 가장 중요한 식량을요. 48시간마다 한 번씩 한 명 한 명에게 공평하게 배분을 했고요. 그 와중에 지하 공간을 작업실, 침실, 화장실로 나눠서 위생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대단하다. 또 추가 붕괴 같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광부들을 3개 조로 나눠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최고다. 최고.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침착성을 잃지 않는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자비규환이거든요, 사실. 마침내 매몰 69일째가 되던 2010년 10월 13일 CNB, BBB 등등 전 세계 언론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광부가 약 2달 만에 세상 밖으로 구출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32명의 광부까지 안전하게 구출된 후에 맨 마지막으로 구조된 사람이 바로 작업반장이자 암흑 속의 리더 우르수아였습니다. 진짜 감동이었었다. 야, 울지 마. 세계는 오늘 위대한 인물을 잃었습니다. 2006년 5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중년 남성이 숨을 거두던 날 전 세계가 슬픔에 빠졌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총회 기간 중 추모 행사를 공식 일정으로 지정한 유일한 사무총장입니다. 바로 이종욱 전 사무총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젊은 시절부터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봉사와 연구를 쉬지 않았던 이종욱 사무총장은 1994년에는 WHO 백신 국장을 맡은 이후 소아마비 발생률을 10,000명당 1명 이하로 낮추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에 WHO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죠. 한국인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이 탄생한 겁니다. 사무총장이 된 그의 리더십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라. Man of Action, 행동하는 리더였습니다. 1년 동안 150일, 30만 킬로미터를 단 2명의 수행원과 2등석 좌석으로만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에는 가난한 나라의 분담금도 섞여 있습니다. 그 돈으로 호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브 액션으로 이룬 수많은 업적 중 정말 지금까지도 위대하게 전해지고 있는 게 있죠. 바로 3x5 캠페인입니다. 2005년까지 300만 명의 에이즈 환자 모두에게 치료제를 보급하겠다는 프로젝트였죠. 당시만 해도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대반전은요. 캠페인이 끝난 뒤에 나타났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나 유명 인사들이 에이즈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에는 환자 300만 명 모두 치료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3x5 캠페인은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60대라도 정정하다 못해 창창한 청년 취급을 받는 이 클래식 지휘계에서 새파랗게 어린 28살의 명문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상임 지휘자가 된 젊은 마에스트로 구스타보 두다메. 그리고 17나이에 유례 없이 그것도 남미 출신의 최초로 베를린 필하모닉에 입단한 콘트라베이시스트 에딕슨 루이스. 지금 전해드린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두 음악가 전부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기적의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으로 더 유명한 엘 시스테마는요. 1975년 전과 오범의 소년을 포함한 11명의 단원을 시작한 이래 베네수엘라의 저소득층 어린이를 구제하기 위한 무료 음악 교육 프로그램. 클래식의 불모지였던 베네수엘라의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까지 하게 만들어버린 베네수엘라의 상징이 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을 일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라는 박사님인데요. 어떻게 하면 거리의 아이들을 마약과 포르노, 폭력, 총기 사건에서 구할 수 있을까라는 시대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푼 열쇠는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범죄에 노출되고 물들어가는 아이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참여를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규칙을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게 했고요. 그 속에서 내 악기, 그리고 내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 공로를 기려서요. 아브레우 박사는 2009년 음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스웨덴 왕립음악원의 폴라 음악상을 수상했고요. 엘 시스테마에선 그를 두고 아이들을 인도하는 빛으로 부른다고 합니다.